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G7 정상회의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룹 오브 세븐의 약자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 선진국의 대통령 및 총리가 참가하는 회담을 말하죠. 주요 화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을 받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성장, 기술혁신, 글로벌 이슈 해결 능력 등을 인정받아 G7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한국은 공식 초청을 받았으며 혁신과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G7과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재 G7에 한국이 포함되어 G8이 된다는 뉴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한국이 G7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그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여러 지수들을 평가해보면 우리나라도 G7이라 부르는 나라들과 비교적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에 따르면 군사력, 경제력, 혁신능력, 경제안보, 영향력 등 5개 분야에서 G7과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6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인데요. 또한 한국의 2022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8%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IT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G7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아 우수한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은 2018년에 국민 총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이 클럽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전 세계 2위로 자그마치 G7 평균의 약 2배에 달합니다. 국제 특허 출원에서는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시장 점유율과 배터리 생산 점유율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AI 지수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하고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개발하는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 파워에서는 한국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15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G7 국가들이 모두 톱10에 포진한 가운데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순위에서 서울은 런던, 뉴욕, 도쿄, 파리에 이어 7위를 차지하며 전체적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국력 평가 순위에서 2022년 조사 결과 한국은 6위에 올라 G7 멤버인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을 앞서는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미국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와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이 실시한 글로벌 국력 순위 인식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봉만 정경련 국제본부장은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규범을 형성하는 선도국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가 됐다라며 장기적으로 한국이 G7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G8으로 확장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5월 19일에서 21일까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 열리게 될 G7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와 주요 의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G7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역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중러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법에 의한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국제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활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생성형 AI에 대해 국제규범이나 신뢰성 있는 정보 유통의 틀을 만들기 위해 정상 간 합의를 거쳐 이른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 평화의 맹세를 상징하는 지역에서 G7과 초청국이 모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무게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핵무기 없는 세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피폭의 참상을 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열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G7에서 G8로 확대가 가능할까일 텐데요. 사실 G8로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대 문제는 공식 의제로는 다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한국을 G8로 확대 가능성에 대해 관련 논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회원국 변화와 관련해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물론 우리는 회의가 열리는 것을 우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한미일 관계 개선과 맞물려 일각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G7의 확대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G7은 1998년 러시아를 포함해 G8로 확대되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러시아를 퇴출한 이후 G7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한 G8이 서방대 중 러대립 구도로 변화하면서 G7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G7 확대, 개편 시 최우선 순위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G7에 포함되어야 한다고는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의 주장은 한국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와 연관된 이유로 인해 G7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회원국들은 영향력 감소를 우려해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반대 가능성과 유럽 회원국들의 우려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의 반대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미국의 비유럽 동맹국을 포함시키는 데 대한 유럽의 우려를 넘어서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결론적으로 한국이 G7에 포함되는 것이 국제 정치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현재로서는 기존 회원국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G7 정상회의 이후에도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G7 정상회의 및 한미 정상회담 후 양국의 관계를 전망하고 한미일 3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미 외교 당국자와 전문가, 언론인이 참여하는 한미일 3자 협력 G7 정상회의 이후 도전과 과제 토론회로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이 G7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G8로 확대가 될지 주목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회원국 변화에 관한 논의가 없을 수도 있으니 G8에 포함된다는 가짜 뉴스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만간 G8으로 늘어나 우리나라가 포함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치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